과학적인 어떤 가상 이론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모든 것이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로, 그 에너지 이제 동일한 점, 흙으로 이제 뭐 도자기를 만들고 컵을 만들고 각 장식장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에너지 형태, 그것이 미립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사람도 만들어지거나 동물도 만들어지거나 모든 이렇게 자연 사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각각의 에너지 값을 갖고 있고 에너지 총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전체가 전체 에너지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로 변할지언정 에너지는 총량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인 가상적인 이론이고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하나의 형태로서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가요? 문제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석탄을 가지고 떼가지고 전기기관처럼 만들고 화력 발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기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사물을 움직인다든지 이런데 에너지로서 사용될 수 있고, 석유도 마찬가지,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환원할 수, 그 형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이제 다시 액체로, 고체로 얼음의 형태로 변환될 수도 있고, 액체로 바뀔 수도 있고, 기체 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우리가 이렇게 수증기를 증발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환원을 합니다. 그 형태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 형태로 변화되는 게 다시 원점으로 그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있고 되돌아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빛이다. 그러면 빛을 열로 바꿀 수도 있고, 빛을 전기로 바꿀 수도 있고, 전기를 다시 빛으로 바꾸거나 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난방 같은 것도 히터 가능하고,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밝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빛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빛이 다시 모아가지고 태양열 같은 것이 보면 태양빛 같은 것을 모여서 전기로 다시 생성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서로 형태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총량은 좀 감소되겠죠. 인간의 기술이 기술의 부족 때문에. 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파를 생성을 하거나, 또는 전파를 가지고 전기를 생성하거나, 이렇게 이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전기가 전파가 됐다가 전파가 전기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이 다시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열로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다시 또 전기로 바뀔 수 있고, 이런 종류의 것들은 서로 상호간에 형태를 변화시킨 채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이제 물로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듯이, 에너지 총량은 감소되겠지만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전기가 전파로 바뀌거나, 전파가 다시 전기로 바뀌거나, 전기가 다시 빛으로 바뀌거나, 빛이 다시 열로 바뀌거나, 다시 또 전기로 바뀌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간에 형태만 틀리게 되지, 형태와 속성만 좀 틀리게 되지, 다시 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나무를 태운다고 해서 다시 나무로 돌아올 수는 없죠. 나무나 이렇게 각종 그렇죠. 목재 같은 거 태우면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것을 사물을 화재가 나와서 태웠다가 다시 소실되면 다시 원래 형태로 만화처럼 딱 바뀔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재를 들여서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그 형태를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존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산소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전환이 되는 물하고 전기. 물하고 전기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물하고 전기하고 빛. 이것들이 속성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것들이 다시 그 에너지 형태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에 봤을 때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왜 중요한가? 과학적인 이론의 바탕이 있어야지 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종류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기술을 풀어간다든지 이런 종류의 것이 있어서 딱히 돈이 되지는 않지만 과학적인 이론을 밝혀주는 것,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바탕 속에서 기술이 발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때 제가 그 페이스북 같은 데도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 열기구처럼 떠 있는 거다. 우주 공간은 마찰력이 없어서 열을 갖고 있다 안에. 열을 갖고 있다. 또는 뭐 태양열 자체가 자전을 함으로써 열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자전을 함으로써 주위의 별들에 영향을 미친다. 버스 곁에 택시나 아니야 오토바이 지나가면 그렇죠, 휘청휘청하죠. 그 세력권 안에 들어가면 그처럼 태양계의 세력권에 들어가면 그 주위를 빙빙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뭐 지구가 룰렛 도박장 게임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돌아가게끔 돼 있다면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일치한다면 그렇죠, 계속 영속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기구처럼 지구나 태양은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그렇죠, 균형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이렇게 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데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대해서 나도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배워나가는,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태산과 같이 너무 많다.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는 과학적인 가상 이론으로 따랐을 때 에너지는 불변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다시 어떤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종류가 한계가 있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에너지의 총량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에너지의 손실이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의 손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죠, 에너지를 갖다 보존한 채, 그건 뭐 석유나 석탄, 뭐 LPG 또는 뭐 수소산소를 태워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발전을 하거나 했을 때 그 값이 나오냐라는, 100을 투입하면 100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중간에 손실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100을 투입했으면 뭐 100이 나오거나 12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심으로는 지금 물은 물로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 변화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가둬놓고 조그만 실험장에서는 100% 회수하겠죠. 그렇지만 넓은 실험장에서는 회수가 좀 어렵겠죠. 빛이 열로 바뀔 수도 있고, 빛이 전기로 전기는 다시 빛으로, 열로 변화될 수 있고, 전기는 다시 전파로 바뀔 수 있으며, 전파는 다시 전기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에 있어서 이 전기 역할과 인류 문명, 현대 문명하고 밀접합니다. 모터의 발전, 그렇죠, 모터 같은 발전기 이런 것들, 전기라는 것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통신에 있어서는 전파라는 것이 통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죠. 전기 생성은 보통 연고자석과 코일로 됩니다. 연고자석과 코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네.